안녕하십니까. 잘 뵙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수면전 강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업 나가기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문제가 21년도 거를 보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많이 변형되죠. 관연도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똑같이 안 나오고 틀어요. 변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문제 답만 외워서는 절대 사실 헷갈려서 맞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기본기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답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20년치다 뭐 10년치 달달달 외워서 보면 맞을 것 같은데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조금씩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잘 해놓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풀고 그리고 관연도회를 쭉 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형됐구나 그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이번에 또 KC가 또 많이 추가가 됐잖아요. 그죠? KC가 점점 나오면서 조금씩 변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책도 KC에 맞춰서 다 이미 작업을 다 완료가 됐고 관연도도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강의 들으시면 되는데 따라서 어쨌든 간에 문제도 변형시키고 KC 법도 새로 추가되면서 소소하게 변형이 되고 있고 KC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거를 기본기를 잘 해놓으셔야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관연도 문제를 풀거나 그리고 넘어가야 시험에 합격이 가능성이 있는 거지 관연도만 딸딸 외워서 되지 않는다. 물론 저하고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참 탁월한 선택이에요. 요걸 좀 잘 들어놓으시고 그리고 관연도 들어가면 훨씬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변전 같은 경우에는 뭐 기사, 산업기사, 그 다음에 뭐 공사기사, 공사, 산업기사에서 다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어디 관연도에 나왔다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관연도는 기사나 산업기사, 공사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굳이 강의할 때마다 요거는 뭐 어디 나온다 그렇게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책 구성이 대문화 있고 수변전 있고 그때 소문화 있고 소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단위마다 대표적인 문제를 집어넣었어요. 가장 많이 나온 거 관연도에서 20년치를 다 저희가 이제 봤는데 수변전 쪽에서 가장 또는 단답 쪽도 마찬가지고 가장 많이 나온 문제를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수변전이라고 해서 꼭 수변전 설명이 아니라 단답형에 관계된 것도 끌고 왔어요. 그래서 뭐 수변전과 단답 이런 건 다 같이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거예요. 그래서 기사 단답이나 뭐 아니면 수변전이나 한 묶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굳이 과목을 나눈 것은 단답형이냐 아니냐 그 차이인데 어떤 간에 여기에 대한 어떤 소 단위별로 문항은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된다. 아마 책 보시게 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법에 맞춰 다 바꿔놨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실기는 여러분들 한 번만 보면 안 돼요. 실기는 안 보고 써야 돼. 필기는 이제 4개 중에 하나 찍잖아요. 근데 실기는 안 그렇습니다. 써야 돼. 그럼 어떻게 이걸 다 외우냐? 처음에는 머무르고 하다가 몇 번 듣다 보면 질려요. 왜? 이 많은 걸 다 어떻게 외워? 와,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형태를 암기를 해야 돼. 첫 번째는 뭐냐면 핵심만 외워야 돼. 핵심. 그러니까 만약에 절연유다. 그죠? 절연유. 그럼 절연유의 특성에서 뭐 응고점, 발화점, 인하점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높을 것, 낮을 것 이런 건 나중 문제야. 그것만 딱딱 포인트만 외우면 다 암기가 돼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앞대가리를 따서 외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앞대가리 따서 외울 게 있고 포인트가 되는 키워드 되는 거 만약에 서술 길어. 뭐 전환계 방식, 잔류나 방전에서 인적 감전사고 방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너무 길잖아요.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포인트 뭐냐? 잔류전화 방전 요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써보는 건 다 써져요. 그러니까 키포인트, 잔류전화 방전 딱 외웠어. 그런 다음에 정독을 3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지나서 써보면 써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오케이?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키워드 위주로 외워라. 또 어떤 경우에는 앞대가리 따서 외워라.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 그걸 얘기해 드릴게요. 하면서 강의하면서 키워드가 요거다. 앞대가리 요걸 따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테니까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건 처음에 듣고 한 번 더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1.2배에서 1.3배에서 반복해 드리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 기본기를 잘 갖출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또 이 문제 여기에 대한 단원별로 된 문제 다 풀어보고 뒤에 관연도 문제도 많이 있죠. 관연도 문제도 여러분들 같이 풀어보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수변전 설비에서 첫 번째 1번. 수변전 설비의 기기의 명칭 및 내용. 이런 건 사실은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그것도 점수를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잠깐 보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전류계가 A고 뭐 전압계 이런 건 안 나와요. 기능 용도는. 근데 얘랑 연결된 게 뭐냐면 AS하고 VS죠.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또 이게 누구랑 연결됐냐면 CT하고 PT랑 연결돼 있어요. 자, 제가 그림 그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CT를 그립니다. CT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벤치 표기하고 전류를 표기합니다. 그럼 여기에 CT가 되는 거고 여기에 바로 뭐가 되냐면 AS가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물론 앞에 퓨즈가 들어가죠. 1차 측에.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십자가가 돼 있고 이렇게 V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VS가 되는 거예요. 이게 P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CT는 이제 그 말대로 변류기죠. 변류기인데 뒤에 가면 이제 변류기에 자세하게 배웁니다. 얘는 전류를 작게 한다. 뭘 작게 한다? 전류를 작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전류를 작은 전류를 작게 하는 걸 우리 변류기라 그래요. CT. 그래서 부하 전류를 작게 변류, 큰 전류를 작은 전류를 변류한다. CT. 커런트 트랜스라고 하죠. 트랜스포머. 그다음에 AS는 뭐냐면 어차피 F 똑같은 건데 3상이잖아요. 그래서 L1상, L2상, L3상이 있어. 그럼 각 상의 전류와 전압이 다 걸리겠지. 그럼 여기에 전류를 다 계측하려면 전류계가 3개가 들어가잖아. 그럼 너무 비싸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AS가 탕탕 돌려주는 거죠. 땅땅 돌리면서 뭐 해야 돼? L1상, L2상, L3의 전류를 측정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전환시켜주는 계팩입니다. 둘 다. 단지 전류계 앞에 있느냐, 전압계 앞에 있느냐. 그래서 전압계 앞에 있으면 암페어 퍼 트랜스퍼 스위치, 그 다음에 VS가 있으면 볼테이지 트랜스퍼 스위치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VS, AS다. 단지 기호는 벤치 표시, 십자가 표시. 이것도 시험 문제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의 전류계가 키워드가 되는 거고 하나의 전압계가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전류계로 또는 하나의 전압계로 3상 또는 3선의 전류 또는 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전환계팩이다. 이거 진대니까요.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요 키포인트만 딱 외우는 거야. 그리고 이거 3번씩 읽어보면 나중에 다 써집니다. 알아두시고. 그래서 보통 이제 전류계 전압배는 AS, VS 뒤에 있다라고 해요. 전력계가 있고 WH가 전력 양계가 있죠. 같은 말입니다. 얘는 전력 양계죠. 뒤에 가면 나오니까 참고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단로기가 DS, 디스커넥터 스위치라고 하죠. 그래서 단로기. 그래서 얘는 반드시 뒤에가 또 나오겠지만은, 그쵸. 여기 뭐냐, 전류가 흐르고 있지 않을 때 무부하죠. 그래서 무부하 시에만 개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단기. 차단기는 이제 보통 단로기는, 잠깐만요. 아예 해줄까요? 자, 단로기는 보통 이렇게 표기합니다. 단로기. 여기 단로기 표기고, 개폐기는 단로기 표기고, 차단기는 보통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게 차단기예요. 그래서 단로기 DS고 차단기는 CB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차단기는 모든 전류, 부하 전류 및 사고 전류, 고장 전류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사고 전류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다음에 OS 유입개팩인데 뭐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요. 여기다 까맣게 칠합니다. 칠하면 얘가 유입개팩, 올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한번 놔두시고, 그 다음에 LA, 피렉이죠? 뭐, 이것도 워낙 중요하니까 뒤에 다 나오고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보는 거야. 필기에서 했던 거. 예? 그래서 이제, 이상전압을 방전시킨다. 오케이? 피렉이. 트리코일은 살짝 들어봤어요. 그죠? 차단 시간과 트리코일 소후 시간 기억나시죠? 전격 차단 시간, 트리코일부터 소후까지 시간. 그때 트리코일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원래 차단기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앞에 차단기를 트립하는 트리콜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배터리가 있고요. 그래서 배터리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코일이 여자가 돼서 차단기를 덜커덩 당기거든요. 그 차단기를 떨어뜨리는 코일이다라고 해서 사고 시 차단기를 개방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가 있냐면 지락계전기가 있어요. 뭐 그 말대로 그라운드 릴레이죠. 그 지락 시 차단기를 개방한다. ZCT는 영상변류기라고 그러죠. 영상변류기. 얘는 지락전류 검출, 또 영상전류 검출. 그래서 지락전류 검출이나 또 영상전류 검출 같은 말이죠.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CT죠? CT에다 두 줄 내면 ZCT거든요. 그 ZCT 뒤에 누가 있는 거죠? GR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비접지 방식. 옛날에 6.6 선로에서 많이 쓰던 방식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OCR. OCR도 과전류계 전기죠. 과부하나 단락에 동작한다. 이게 과전류가 되는 거죠. OCR. 오버 커런트 릴레이. MOF, PCT란 말이 있긴 있는데 이거 왜 쓰냐면 가끔 관연도에 원래 정식 명칭은 MOF예요. 근데 가끔 PCT의 명칭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 왜냐하면 MOF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탱크 안에 이렇게 탱크 안에 탱크라고 이렇게 안에 PT와 CT가 들어가. 이걸 MOF라고 그래요. 그래서 MOF는 계량기 앞에 PT와 CT가 조합해서 들어간 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PCT라고 하는데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MOF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사용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PT와 CT를 조합한 것.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계경 변성기 이렇게 했는데 반드시 이게 이제 2015년도에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력 수급용 계경 변성기다라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자, 프라이머리 컷아웃. 또 뒤에 가면 다 나와요. 자세하게요. PC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여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변압기가 있어요. 근데 변압기 1차 측에 뭐가 들어가냐면 COS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파워피나 COS가 들어가는데 COS는 사이즈가 대략 한 50cm가 돼요. 근데 그렇다고 큐비클 안에 철판 안에 되게 못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량으로 조그맣게 만든 게 지우개만하게. 그래서 COS 계량을 만든 게 이제 PC라고 그래요. PC인데 이게 프라이머리 컷아웃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번역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컷아웃인데 그냥 PC라고 하면 약자 써서. 그래서 이제 COS 계량인데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COS 대신 여기다 PC를 줘요. 이렇게 PC를 주고 얘 명칭을 물어봐요. 너 콘덴서, 방전 코일, 리액터 세 개지는 한 세트가 되는 거죠. 간단하게 진상 콘덴서를 보통 이제 병렬 콘덴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역률 개선이 중요해요. 역률 개선. 부하의 역률 개선이고 그 말대로 방전 코일은 디스차지 코일이죠. 그래서 이제 콘덴서를 개방하면 남아있는 잔류 전하가 잔류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류 전하를 방전시킨다. 또 직렬 리액터는 시리얼 리액터죠. 그래서 몇 고주파? 5고주파를 제거한다. 케이블 헤드는 약자 CH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케이블과 케이블을 연결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한전 지중에서 들어온 거하고 우리 선로하고 연결시켜야 돼. 그 연결 자재가 바로 케이블 헤드다. 근데 케이블을 연결을 잘 못하면 그 케이블 그 절연체 사이로 물기가 습기가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트리 현상 같은 게 발생이 돼서 절연이 파괴가 되죠.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케이블 자재를 이용해서 연결해야 되는데 걔가 바로 뭐다? 케이블 헤드다라고 보통 표현해요. 비율 찾는 계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2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계정기 번호 이렇게 나오는데 뭐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주고 보통 CT 뒤에는 OCR 계정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 51번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 명칭을 물어봐요. 51번은 무슨 계정기냐 이렇게. 그래서 많이는 여러분들 할 필요 없고 제가 몇 가지만 딱 써드릴게요. 여기 보면 첫 번째가 27번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부족전압 계정기예요. 교류는 써대고 안 써대고. 그래서 약자가 이제 UVR이죠. 그래서 정전됐으나 또는 전압이 부족해 동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쭉 나가서 이제 51번 요거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교류 써대고 안 써대고 과전류 계정기죠. 약자가 이제 OCR이죠. OCR. 근데 여기 보면 또 51인데 얘는 OCGR이죠, 약자가. 그래서 G가 이제 그란드가 뭐야? 지락이죠. 또는 접지. 그래서 접지 과전류 계전기 또는 지락 과전류 계전기라고 합니다. 근데 왜 G가 들어가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ZCT를 포함해 ZCT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있고 여기 지락 계전기가 있는 거는 옛날 6.6 방식이고 지락들 잡아주는 방법이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CT 3개를 걸어요. CT 3개면 얘를 Y결선 하거든요.
Y결선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리고 접지한 다음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럼 이게 N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OCR을 3개 걸고 여기다가 N상에다가 여기다가 OCR을 걸는 거죠. 근데 N상엔 접지가 되어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51G를 다는 거죠. 여기다가. 요 3개는 OCR을 다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22,900 수선 설비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T 3개 Y결선에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이제 OCR 달고 N상에다가 대전대를 달아서 지락사고 잡아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50일 G다라고 하면 얘가 50일 G예요. 지락사가 잡아주니까 지락 과전류 계전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성선에 달았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또 50일 N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뭐라고 한다? 중성점 과전류 계전기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 제가 칠판에서 쓰면요. 시험에 다 나왔던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칠판에 써주거나 웬만한 건 아니 여기 시험에 안 나온 걸 제가 왜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칠판에 써주거나 말한 거는 반드시 암기해놔야 돼요. 두 가지가 이렇게 풀린다. 51번은 그냥 과전류 계전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9번. 과전압 계전기죠? 이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래서 OVR이죠. 약자가. 64번이 OVGR이죠? 지락 과전압 계전기죠? OVGR. 그 다음에 67번이 DGR. 다이렉셔널 그라운드 릴레이. DGR. 87번이 비율차등 계전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저번에 간연도에 딱 2번 나왔는데 뭐냐면 미친놈들이 철자도 쓰셔. 철자. 영어로. 언어를 쓰셔.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영어 시험이지. 여러분들 우리 전기 시험이 아니잖아. 내가 한 번만 나왔으면 내가 무시할 텐데 2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 첫 번째 UVR.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약자 알아두셔야 돼. 언더볼테이지 릴레이. 요게 나왔고요. 요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OCR. 요게 나왔어요. 오버컨트 릴레이. 그 다음에 OVR. 요게 나왔어요. 요 3가지. 요 3가지는 영어 철자도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치사 빤스, 똥 빤스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시험에 나왔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계전기 쭉 배웠어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간연도 문제라고 볼까요? 어떤 게 있었는지. 1번부터 10번까지의 심벌의 약호와 약호, 그 다음에 명칭을 쓰시. 야, 여러분들 이런 거 나오면요. 조상님들이 자격증 따가세요 라고 해서 저 위에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자격증 주려고 받아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 나오면 10점짜리가 딱 나옵니다. 자, 저는 그냥 기호만 쓸게요. 1번이 뭐냐면 케이블 헤드예요. 케이블 헤드. 케이블 헤드는 뭐라 그랬죠? 케이블에 단말 처리하는 거죠. 절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2번이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것도 달록이고요. 요것도 달록이에요. 근데 보통 달록이는 이제 무부하 상태에서 개폐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근데 이쪽에 달록이는 피리기 쪽에 있는 거잖아. 부하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무부하시 회로를 개폐한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얘는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피레기 쪽에 달려있잖아. 그러니까 얘 달록의 기능, 역할은 피레기의 전원 개방 이렇게 써야 돼요. 요거 은근히도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달록이가 딱 무바가 박히다 보니까 그리고서 엉뚱한 거 쓰고 나오면 점수가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 주변에도 70점인가 딱 맞았다고 했어요. 발표가 딱 나는 날 57점, 58점 나왔어요. 돌아버리죠. 한 문제인데. 얼마나 아까 59점 맞으면요. 한 2달 동안은 원래 복귀가 안 돼. 2달 동안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한 1점인데 이런 거 틀리는 거예요. 아쉽죠? 그래서 이렇게 있었다는 거. 3번은 ZCT죠? 영상 별르기.
다음에 4번은 이거 PT죠. 계경 변압기. 고압을 저압으로 바꿔주는 거고, 5번이 VS죠. 그래서 전압계용 전원계폐기. 그 다음에 6번이 트리콜이죠. 그죠? 차단기의 전원계방 사고 전류부터. 7번이 CT죠. 변류기죠. 큰 전류를 작은 전류로 바꿔주는 거. 8번이 AS죠. 하나의 전류계로. 얘는 하나의 전압계로. 3상 또는 세선의 전압 또는 전류를 측정한 계폐기다. 자, 그 다음에 10번이 뭐죠? 콘덴서죠. 콘덴서니까 얘는 SC 부하 역류계선. 얘는 이제 변압기죠. TR. 그래서 고압을 저압으로 바꾼 다음에 그 전압을 바꿔서 수용과의 전력 공급을 해준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칭하고 약호 쓰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계기 및 측정기입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전력 양계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MOF가 이렇게 있어요. 보통 MOF가 있고, MOF 뒤에 전력 양계가 보통 이렇게 딸려오거든요. W를 치면 전력 양계고요. 만약에 W이 들어가면 전력계죠. 근데 기본적으로 뭐 전력계든 전력 양계든 일반적으로는 이제 전력 양계를 많이 쓰죠. 물론 전력계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간연대에 보면 전력계로 쓰는 경우 설치된 경우도 있어요. 시험 문제 아니고 뭐 기본적인 그 수변전 도면을 보게 되면 하여튼 간에 전력 양계고요. D메다 바메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 지금 하나면 전력 양계가 답이고요. 만약에 이거 말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게 있어.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디맨드, 맥시멈 디맨드 와트메다. 그래서 최대 수요 전력 양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바 H가 들어갑니다. 무효 전력 양계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최대 수요 전력 양계 명칭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바 H, 무효 전력 양계. 근데 가끔 무효 전력계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간연도에 가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보죠. DM을 주고 바를 주고 얘 명칭을 쓰셔라고 하면 무효 전력계가 맞아. 시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아워가 안 들어가서 양이 빠지죠. 근데 그냥 여기에 어떤 계기가 들어갈 거냐 그러면 반드시 무효 전력 양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해야 돼요. 결론 여기 두 개가 누가 들어가냐? 얘가 들어간다. 그리고 또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의 명칭이 뭐냐? 그럼 무효 전력계 이렇게 들어간다. 요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이 자체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파수계, 프리퀀스, 그 다음에 파워 팩터, 역률계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많이 출제되는데 출제되는 거는 뭐 사실은 요거죠. 요 두 놈하고 요 두 놈이 많이 출제가 되죠. 무효 전력 양계하고 그다음에 최대 수요 전력 양계 요게 두 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최대 수용 전력인 것은 자경수의 최대치를 측정해서 기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약 전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전하고 이제 우리 아파트하고 우리 빌딩하고 계약을 맺어. 예를 들어서 5,000kW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5,000kW의 기본 요금에다가 역률 부족 요금에다가 또는 역률 요금을 깎아주고 좋은 90% 이상 깎아줘요. 하여튼 사용 요금에다 기본 요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본 요금 사용 요금인데 근데 만약에 이런 거죠. 그 요금 최대 전력이 5,000kW 이상의 전기를 쓰면 안 되죠. 만약에 6,000을 썼어. 그러면 6,000의 전력을 계약을 맺어야죠. 그러면 당연히 요금이 올라가죠. 그래서 계약 전력을 너무 작게 해도 안 됩니다. 너무 작게 하면 계약 전력이 최대 전력이기 때문에 그 전력 이상을 쓴단 말이에요. 또 계약 전력을 너무 크게 하면 또 기본 요금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적당히 맞춰야 돼. 그래서 만약에 5,000kW인데 5,000kW 이상의 전력을 썼어. 그럼 땅 찍힌단 말이야. 딤에다가. 찍혀서 걔가 15분 이상 쓰게 되면 그 넘어간 와트수만큼 요금을 할증을 많이 매깁니다. 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너무 최대 전력을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래서 이건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뭐가 있냐면 이 뒤에다가 DC를 넣어요. DC. DC가 뭐냐면 디맨드 와트메다 컨트롤러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최대 전력 제어 장치라고 있거든요. 최대 전력 제어기 또는 제어 장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맨드 컨트롤러, 디맨드, 맥시멈 디맨드 와트미터 컨트롤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디맨드 와트미터 컨트롤러인데, 그래서 최대 전력 제어기인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용량이, 변압기 용량이 5,000이야. 근데 만약에 4,000, 한 200 걸렸어. 그죠? 그럼 80% 이상 걸렸죠? 그때 어떻게 돼? 주차장의 등을 딱, 10개 중에 2개를 꺼버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4,500 걸렸어. 많이 걸렸죠? 그럼 어떻게 돼? 엘리베이터 5개 라인 중에 2개를 스톱시키는 거죠. 만약에 4,900 걸려. 거의 5,000 다 왔죠? 그때 어떻게 돼? 엘리베이터 하나만 움직이게 하고 비상등만 딱 켜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전력을 제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라.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빌딩은 다 이렇게 제어를 해줍니다. 최대 전력 오버하지 않게 피크 전력을 제어해준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두 번째 시간에 이제 개폐기 퓨즈 넘어가도록 하는데 어떤 간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실기는 단단하게 마음먹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필기가 달아서 또 필기는 계속 시험이 있죠. 실기는 어떻게 실기도 계속 있지만 필기 붙었기 때문에 바로 끝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단하게 마음먹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